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좀 재밌어 할 만한 주제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요. 네, 저의 생각, 저의 컨텐츠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저의 생각을 좀 전하는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민티런 컨텐츠의 주요한 변화점은요, 오디오 컨텐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오디오 컨텐츠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디오 콘텐츠는 엄청난 장점이 있고요. 비디오만이 표현 가능한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민티런에는 다시 수많은 비디오 콘텐츠들이 업로드가 될 겁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오디오 콘텐츠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좀 더 새로운 오디오 콘텐츠를 시도를 하고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달리기와 어느 정도 연관점도 있으니까 오늘은 오디오 컨텐츠에 대한 저 민티런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는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디오 컨텐츠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달리기에 있어서 오디오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들을 좀 얘기 드리자면요. 먼저 달리기라는 운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감각들이 있는데요. 운동에서 자주 사용하는 감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의 종류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5가지가 대표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입니다. 물론 식스센스, 육감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나름 지금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에 제가 육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5가지의 감각 중에서 운동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감각은 시각과 청각, 그리고 촉각, 저는 이 정도 3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각은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촉각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체크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촉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청각 역시 현재 상황을 체크하고 또 팀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달리기의 경우에는요, 이 청각의 사용이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시각보다는 촉각의 사용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시각 물론 중요하죠. 눈으로 보여야지만 경기를 진행하고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달리기를 할 때도 길을 보면서 나가야 되고요. 팀플레이를 할 때도 뭐 공을 쳐다보는 것 이외에도 주변 상황들을 계속해서 살펴야 되니까 눈을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시각이 없이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각보다는 촉각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몸에 오는 변화라든지 몸의 어떤 변화, 충격, 기온이라든지 바람, 습도, 통증 이런 것들은 저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촉각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청각 부분, 시각하고 촉각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반대로 청각 부분은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달리기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운드를 통한 콘텐츠의 공급이 원활합니다. 미각하고 후각은 달리면서 제공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죠. 사실 쓰이지도 않고요. 달리면서 마실 거리를 막 마신다거나 뭐 먹을 거리를 씹으면서 달린다거나 그런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자극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쉽지는 않죠. 그렇다 보니까 달리면서 소모할 수 있는 콘텐츠는 소리를 이용한 콘텐츠가 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달리면서 음악을 듣는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달리기 콘텐츠의 미래는 오디오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앱을 개발하던 시기부터 달리기에 있어서 오디오 콘텐츠가 정말 중요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요. 오디오 콘텐츠들은 우리의 사고를 키운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말 엄청난 비디오 매체가 즐비한 지금의 시대에도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 이유는 책을 읽는 동안 우리의 두뇌에서는 또 한 번의 데이터 처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글로 설명되어 있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도식을 그리거나 상황을 재현하기도 하고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기하학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그 어떤 사실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소설을 읽으신다면 자신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장면을 떠올리기도 하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두뇌는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고요.
오디오 콘텐츠도 책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책만큼 상상력을 자극하고 두뇌를 사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달리면서 무언가를 보는 건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오디오가 최적이겠죠.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달리면서 오디오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요. 비록 청각에만 의존해야 되고 때로는 달리기에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집중력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달리기라는 행위가 두뇌를 활성화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요. 책을 읽을 때보다 저는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달릴 때 그냥 듣는 거는 책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할 때는 적어도 오디오북을 들었을 때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 내용이 이해도 잘 되고요. 기억에도 오래 남고 또 소설 같은 것들이라면 더 풍부하게 뭔가 상상을 할 수 있었다. 저는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앉아서 책을 보는 건 진짜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지만 달리기는 그렇게 했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다는 게 차이점이겠죠. 그리고 저는 세상에 처음으로 팟캐스트라는 존재가 선보였을 때부터 해외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달렸고요. 특히 달리기 콘텐츠 같은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어는 정말 젬병인데 정말 영어 잘 못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듣는 소재가 달리기라는 그 콘텐츠에 한정되다 보면요. 듣다 보면 계속 같은 단어만 사용하게 되고 표현도 비슷한 표현들을 계속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수십 번 들으니까 얼추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제 영어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 영어 잘 못합니다. 어쨌든 이 달리기와 오디오 그리고 두뇌 활동이라는 이 세 개의 어떤 그 조화, 앙상블 이런 것들은요. 실로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자, 가끔은요, 제가 비디오 콘텐츠로는 절대 줄 수 없는 어떤 감흥들을 이런 오디오 콘텐츠를 통해서 달리기를 하면서 오디오 콘텐츠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의미에서도 달리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오디오 콘텐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작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오디오 콘텐츠가 제작하기 쉽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30분 달리기 도전의 경우에는요. 오히려 어떤 비디오 콘텐츠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16번을 진행했던 타임 투런의 경우에도요. 그 1시간 30분짜리 오디오 콘텐츠를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가장 오래 시간이 걸린 타임 투런은 무려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어요. 하지만 이런 특수한 콘텐츠를 제외하고는요. 사실 대부분의 오디오 콘텐츠는 제작이 쉬운 편입니다. 글을 쓰고요. 그냥 그걸 읽으면서 녹음을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나운서처럼 깔끔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시대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자연스러움이기 때문이죠. 영상처럼 오디오 콘텐츠도 자연스러운 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러닝 라디오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러닝 라디오에는 보통 3가지에서 많으면 5가지 정도의 이슈를 정기적으로 다룹니다. 이 이슈는요, 제가 미리 대본을 작성해 두고 있고요. 그것을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물론 실제 라이브에서 제가 100% 대본을 있는 그대로 쓴 그대로 읽지는 않습니다. 대략 70% 정도는 대본을 그대로 따라가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야기의 전개를 바꾸거나 애드립을 추가하기도 해요. 대본 작성은 보통 A4 용지로 좀 빡빡하게 채워서 3페이지에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하루 분량입니다. 글자 수로 따지면 보통 A4 용지가 한 페이지에 1800자 정도가 되니까 3장 정도쯤 하면 한 5000자 정도 조금 넘겠네요. 그리고 원고지 200자 원고지로 따진다면 A4 용지 한 장이 원고지로 7장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총 21장 정도 원고지로 21장 정도가 나옵니다. 전 이걸 이제 매일 작성하죠. 매일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또 매일 이렇게 글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쓰고 하고 자료를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줄어든 거예요. 5시간이면 정말 빨리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와 이게 뭐가 쉽냐. 하루에 5시간 동안 하루치 방송 분량을 준비하는 거니까 진짜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매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아닙니다. 사실 쉬운 겁니다. 만약에 이걸 영상 콘텐츠로 만들려고 한다면요. 매일 하나의 주제로 영상을 만드는 것조차도 정말 벅차기 때문이에요.
사실 매일 러닝 라디오를 준비하는 거, 진행하는 거는 순전히었던 저의 욕심일 뿐이고요. 일반적으로 팟캐스트 제작을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지금 들으시는 러닝 라디오와 같은 분량 혹은 그거의 한 1.5배 정도 분량을 매주 한 개 작성하는 걸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성하는 방식이라든지 속도는 사실은 굉장히 빠르고 또 쉬운 편입니다. 네. 새로운 이슈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전달하는 것도 확실히 오디오 컨텐츠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냥 녹음을 하면 되고 말을 하면 되니까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뭐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 또 달리기라는 운동이 집단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혼자 사는 운동이라는 점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달리는 순간 우리의 두뇌가 풀로 오픈되고요. 이때 접하는 정보를 매우 잘 받아들이고 생각의 밀도가 커진다는 생리학적 이유도 오디오랑 달리기가 잘 어울리는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오디오 콘텐츠는 비디오 콘텐츠에 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중독시키는 힘이 약합니다. 요즘은 점점 더 짧은 비디오 콘텐츠가 대세가 되고 있고요. 우리의 두뇌는 점점 인스턴트화 되고 있죠. 사람들은 더 이상 오랜 시간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정신 에너지를 쓰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소위 말하는 흥행을 하려고 한다면 비디오 콘텐츠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그 중에서도 특히 쇼츠 같은 비디오 콘텐츠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구독자는 많이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저는요, 달리기라는 사람들은 비디오형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은 브레인형 혹은 마인드형 사람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브레인형, 마인드형 인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컨텐츠는 결국에는 오디오 컨텐츠가 아닐까 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